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 우리 돈 100억 원을 출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새 전환점을 맞았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지만요.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즉 위안부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면죄부를 챙겨줬다는 겁니다.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입장 한 달도 안 돼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이 문제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듯이 아베 총리는 마음 놓고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해당 합의가 전쟁 범죄를 인정한 건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단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왜 도둑심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모르고 당신네들끼리 다 껴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政府が発展した資料の中には、軍や官邸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記述は見当たらなかったという立場を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 자, 이 피해 할머니들은 이듬해인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도 침해됐고 또 앞으로 일본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자, 헌재는 이 사건을 4년 가까이 고심했습니다. 일각에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리 침해 여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당시의 합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 행사 여부를 판단의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청구인인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말했듯 할머니들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물론 또 배상 청구권이 막혔다는 입장이지만 현 외교부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외교부는 당시 합의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피청구인 강경화 장관의 명의로 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약이 아닌 외교적인 합의였을 뿐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자, 피해 할머니 측의 변호인들은 이 최종 합의가 됐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겨서 최종 주문이 나왔는데요. 자,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자, 각하. 이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기 이전에 심판을 청구한 요건이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했을 때 보면 해당 합의는 외교적인 합의로 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서를 냈던 현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결정입니다. 자, 헌재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 헌재가 할머니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였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엊그제 크리스마스였죠. 이 최종혁 반장이 빨간 날에 열정을 담아서 준비한 현장 발제,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본의 반성과 또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면 반세기를 훌쩍 넘긴 오늘까지 이렇게 할머니들이 아파할 일 계속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헌재의 판단 결과 향후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건 다분히 결과론적 관점의 분석이지만요. 만약 헌재가 각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 끝내 경제 보복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いずれにせよ、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国際法に基づき、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